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 임상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음, 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예측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열정에서 오는 잘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열정에서 오는 좋은 의도에서 우리 주위의 상황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팩트는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아프게 돼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어떤 시각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심리학의 많은 이론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인생은 원래 내 통제권 안에 있는 부분이 있고 내 통제권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통제권 밖, 통제권 안, 요걸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상황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프고 힘들 때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이 통제권 안에 있는 쪽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뿌리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나뭇잎과 가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뿌리 자체는 뽑히지 않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들, 우리를 좌절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통제권 밖에 있는 흔한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관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로부터 많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특히 가까운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예. 근데 그 관계는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만큼, 내 기대만큼 100% 행동해 주는 일은 좀 드물죠. 그리고 그 상대의 행동,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막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봐도 어떨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바꿔 쓸 수 없기. 또 일이나 성취. 음. 내가 이만큼 노력을 기울였으면 이만큼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0을 넣은 만큼 100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죠. 뭐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커리어에서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은 노력 다들 기울이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신경 쓰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노력을 해요. 근데 그만큼 결과가 항상 보장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자잘한 예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잘한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뭐 일터에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사서 가고 싶었는데 시간은 빠듯한데 갑자기 카페에 생각지도 못하게 줄이 길어서 막 난 늦었는데 기다려야 되는 순간, 아니면 누가 새치기를 한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난폭한 운전자가 막 진짜 이상하게 운전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뭐 수시로 친절했던 동료가 갑자기 싸늘하다. 나는 잘했다 생각했는데 보스가, 상사가 나한테 되게 안 좋은 피드백을 준다. 오해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나를 화나게 하고 자극시키는 사건들은 일상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이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외부의 이런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들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는 속상하고 화나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건 인간,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요 상황들,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에 압도를 당할 때입니다. 압도를 당하는 거. 신경은 쓰이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압도당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가치를 이 외부적인 거에 모두 바탕을 뒀을 때 이 외부적인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감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선은 한 걸음 잠깐만 의도적으로 떨어져서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 인한 나의 감정적 반응이 있어요. 정서적 고통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 사이에 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뭐냐면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 정도로 압도적인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당연한 불편한 감정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나를 괴롭힐 때는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간 다리. 우리는 보통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훅 건너거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라냐 방법이거든요. 그 중간 다리, 나의 인지, 나의 살펴보는 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의 뭐 연인이 아니면 나의 남편, 아내가 나를 되게 섭섭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음,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워커홀릭이에요. 그리고 나랑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고 슬퍼요. 우울하고. 섭할 수는 있죠. 인간적인 마음에. 당연히 그 나한테 중요한 관계인 사람이 나와의 그런 시간을 많이 안 보내려고 하면 섭섭한 건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게 나를 압도할 만큼 아프다면 한번 어떤 해석을 하고 있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랑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저 사람 인생에서 별 의미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 자동적인 해석,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를 또 한 번 관찰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뭔가 나의 결핍된 정서적 욕구가 있어서예요. 그 결핍된 정서적 욕구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외로워.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족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겠죠. 내 삶이 허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픔이 오겠죠. 그럼 거기서 다시 나의 컨트롤권 안으로 나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아픈 거는 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픈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그 더 이면에는 더 그런 깊은 정서적 욕구가 있구나. 내 삶이 좀 허한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 인생에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들이 없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 허기진 배, 나의 이런 허한 부분을 채우려면 저 사람한테 의지 안 하고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100%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막 그 사람에게 아무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하겠지만 내가 굶어 죽을 만큼 허기진 그런 어떤 정서적 배는 어느 정도는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좀 채워주자는 거죠. 그래서 좀 시스템을 안정시켜주자. 그래야 내가 좀 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추가적인 욕구 충족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자신이 안정이 돼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기아 상태에서 결핍돼서 헉헉대서 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면 서로 갈등과 더 뭔가 예민함만 늘어나게 돼서 결국 그 추가적인 그 욕구 충족도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행동적으로는 내 혼자서 나에게 좀 만족감과 내 삶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내키지 않아도 좀 해보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외롭다면 내가 뭔가 나와의 관계가 되게 불편한가를 살펴봐도 좋고요. 예를 들면 내가 나를 계속 비판하고 있고 내가
나의 그런 불완전한 면들, 내 생긴 모습 자체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나와 진짜 매 순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 나를 채워주는 활동들을 더 못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내 정서적 욕구, 결핍과 있는데, 그거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거. 또 관계에서 그 뜻하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도움이 되는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 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가 하는 해석이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시스템에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단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정서적 욕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 맞다를 증명해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정말 다르게 그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기대는 충족이 안 돼서 나는 아플 수도 있고. 해석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100% 사실은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모른다. 라는 그런 호기심, 아니면은 나는 100% 진실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겸허함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결핍된 정서적 욕구는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기 통제권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삶에. 그래야 상황이 힘들어도, 관계가 날 아프게 해도 뿌리채 내가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일이나 성취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취 지향적이에요. 그죠? 그거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을 잘 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모두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나는 그래도 기능하고 있다,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요. 사회에 소속되고 사회에서 하나의 한 명의 사회인으로 기능하면서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데 그거에 모든 나의 삶의 가치와 나 존재 가치를 올인해서 거기에 다 힘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내가 좀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하면, 한번 또 한 걸음 떨어져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적 성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그 중간에 어떤 다리가 있는 걸까?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외부적으로 이런 성공과 성취를 증명해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조건부 자기 가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소속 욕구가 너무 중요한, 뭔가 사람들로부터 배제되는 거,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겨져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신념과 어떤 결핍된 정서적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알아차려 주고요, 나의 그런 신념들을. 그리고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 성취를 못 이루는 게 나를 이렇게까지 흔든다라는 그거를, 그냥 메커니즘을 우선 이해해 주세요.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외부적 성취로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삶의 가치를 100% 결정짓고 정의하는 것이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질문해보고, 아니면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도대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어린 시절과 어떤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길래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성공을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겨지게 된 이런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목적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게 되면 그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100% 이해 안 갈 때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 왜 나한테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됐지?
이해를 못하게 되더라도 100% 답을 못 찾더라도 그냥 이런 건 내가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던 사실과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진실을 질문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100%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조금 실패하고 내가 조금 내가 생각한 만큼 성취를 못 이뤄도 내가 아예 쓸모없는 인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역할을 해줍니다. 질문을 해보는 자체가 나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퓨처 셀프라는 베스트셀러를 읽었어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자기계발서라고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읽고 화가 많이 났고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하고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외부 성취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성공이 나의 행복과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삶의 가치를 정의 내리게 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얼핏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신념, 외부적 성취와 그 왜곡된 신념, 경쟁념을 더 부추기는데 조금 역할을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에서 자꾸 뭐 5년, 10년 뒤에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그리래요. 생생하게. 뭐 유튜브 뭐 1,000만 명 구독자를 얻는다. 뭐 통장 속에 20억을 모은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하고 믿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점점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고 미리 믿고 생생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리면 그리고 그걸 믿으면 일어났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점점 더 거기에 가깝게 가게 되긴 해요. 그건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가치를 올인하게 되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경직된 사고 100%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 그런 생각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망했다. 이런 두려움. 그러니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가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수용 전념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는 가치와 목표를 나눠서 생각하자고 해요. 목표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외부적인 성공, 외부적인 기준에서 실패가 있는 그런 목표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그거를 이뤄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이루면 다른 거를 더 원하고요. 또 거기에 도달하면 뭔가 또 부족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발전에 대한 욕구에서 오는 그런 진화론적인 끊임없는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성공 실패로 좌지우지우게 되는 목표만을 설정하고 그것만을 달려가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아닌 가치에 초점을 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 거냐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가치는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되게 애매한 컨셉이죠? 예를 들면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진실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다. 네, 결과물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일했어도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성공이 오든 그거는 그 결과물은 내 소관이 아니요. 하지만 나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진심으로 할 거야. 그거는 내가 하루가 끝났을 때 성공 실패를 내 안에서 결정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 실패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결과물과 상관없이 나는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제가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좌절감을 솔직히 경험하게 돼요. 저는 내담자들을 환자분들을 너무 돕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에서 구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 기반 치료에 대한 지식들과 저의 어떤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 기법들을 나누고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제 속안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료에 100% 제가 원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분들의 어떤 더 깊은 두려움이나 깊은 심리적인 어떤 외상 때문에, 혹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성격으로 인해서 그냥 뭔가 제가 제시하는 기법이 100% 바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너무 많죠. 인내가 되게 필요한 작업이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뜻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나아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탓하거나 아니면 제 자신을 탓하거나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일을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에게 일을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시 제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미라야, 오늘 너는 어떤 치료자가 되고 싶니예요.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니가 아니라 어떤 치료자가 되고 싶니. 그것이 바로 목표와 가치의 차이예요.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니는 나한테 통제권이 없는 성공 실패가 있는 목표고요. 너는 오늘 어떤 치료자가 되고 싶니는 제 안에서 성공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 통제권 안에 있는 제 가치예요. 예를 들면 저에게 다시 상기시켜줘요.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나는 윤리적으로 증거 기반 치료에 기반해서 저 상대방을, 내담자들을 도와줄 거야.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진심으로 저 사람들을 존중하고 저 사람들이 암흑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받는 느낌을 받느냐 마느냐는 제 통제권 바뀌지만 최소한 나는 그런 자세로 임할 거야. 오픈 마인드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우선은 이해해 줘야지. 그런 이해, 무조건적인 이해, 비판이나 판단 없음, 그리고 증거 기반 치료에 기반한 어떤 그 프랙티스, 그런 거는 제 안에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겠죠. 내담자분들이, 환자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제 소관 밖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반응이 안 하고 안 나아지신다. 그러면 이제 저의 사례 개념이나 치료 방법을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아예 결과물에 신경을 끄자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결과물 자체만으로 내가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 저 사람이 희망이 없냐 있냐를 100% 판단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셋이에요. 그게 가치와 목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는 자꾸 외부적으로 잣대 내려지는 그 성공과 실패,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목표 지향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했다라고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입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거리를 두고 우리만의 가치 재정립,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의 삶에 대한 태도, 내가 성공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가치,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거기에 자꾸 외부적인 이런가 덜 흔들리게 됩니다. 덜 아프게 되고. 네. 저는 이 두 단어를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carefree냐 아니면 fearfree냐. 자유롭고 싶은 건데, 어떤 정신적 감옥에서도 외부적 영향력에서든 내 마음, 아픈 마음으로부터든 우린 자유롭고 싶은 건데, 신경을 쓰기 싫은 거냐, 진짜 다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에서 자유롭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싶은 건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끄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다 끊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를 다 끊고 그냥 혼자 은둔자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신경은 써요. 신경은 쓰는데 그거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무너질 거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는 자유로워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즘 뭐 마음 챙김이나 뭐 셀프 케어 이런 얘기할 때 내려놓음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내려놓는 게 잘 안 된다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는다는 건 신경을 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을 신경 끄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나한테 그게 어떻게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외부적 성취가 왜 안 중요하고 관계가 어떻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가 하나가 흔들려도 내 삶이 망하고 나라는 사람이 아예 가치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두려움. 우리는 그거를 지켜봐주고 그거를 수정해주고 그 두려움을 다뤄주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결론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나를 너무 휘두른다 하면 한 발자국 떨어지셔서 우선 내 해석을, 자동적인 해석을 살펴보시고요. 그게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더 그 이면에 있는 내 결핍된 정서적 욕구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리고 뭔가 상황이 나한테 이런 극단적인 감정적인 압도감이나 아픔을 준다면 그 중간 다리를 에 있는 그 해석과 결핍된 정서적 욕구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두려움은 보통 그 자동적인 해석에서는 무조건 이래야만 한다, 이게 아니면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가치, 극단적인 무조건이라는 어투가 들어간 그런 문장이 내 머리에서 지나면 그거는 나의 두려움, 깊은 두려움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해석과 그런 나의 정서적 욕구와 두려움을 다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통제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네, 그것이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쉽지 않고, 그 뭐 30년을 사셨든 20년을 사셨든 40년, 50년을 사셨든 뭔가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많이 가중치를 두고 살아가셨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자연스럽게 되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몇천 몇만 시간을 그렇게 산 건데. 그렇지만 제가 100%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뇌의 가소성,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바뀌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나 생각을 알아차리셨다면,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나 모습이 안타까운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 하루를 조금은 내가 덜 아프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의 방식을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면, 우리의 뇌는 바뀌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과 이런 신경 회로들은 바뀌기 때문에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능한 이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나의 모습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